남편과의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직시할 만큼 단할까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이는 누구지? 저는 진아라고 합니다. 인생이 걸린 것처럼 보이는 여자죠. 저는 안정적인 직장, 작지만 따뜻한 집, 그리고 제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함께 해왔고 내가 사랑만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했죠.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깨지기 시작했죠. 때때로 지호는 설명하지 않고 늦게 집에 온다. 내가 들어왔을 때 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을 때 아니면 내가 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볼 때마다 시선을 피한다. 나는 그것이 단지 일이고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켰다. 모든 부부에게는 이런 단계가 있다. 하지만 어느 추운 오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한 공동 친구는 폭음을 하는 동안 무심코 한 여성의 이름을 언급했다. 어조가 약간 암시적이어서 나는 이것이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처음엔 농담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신문하는 지호의 당황스럽고 조용한 눈빛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호가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한 번의 실수나 예분간의 약점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비밀을 지켰지만 나는 우리의 결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건설하기에 충분하다고 순진하게 믿는다. 배신감이 가슴 깊숙이 박힌 탈 같았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거짓말 속에 살게 내버려 둔 것이다. 내가 진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에게 준 시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이혼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사랑과 약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하지만 이제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남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나를 배신한 건가? 라고 물었을 때 지호가 몸을 웅크리는 모습을 반복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전 세계였던 그 남자는 이제 내가 결코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낯선 모습과 차가운 배신감만 남게 되었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책상 램프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내가 꽉 잡고 있는 손을 비추었다. 내 마음은 모순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고 이유를 묻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했다. 저는 완벽한 아내는 아니지만 항상 노력했어요. 나는 서둘러 회사에 가야 하는데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나는 당신이 가끔 잊어버리더라도 모든 기념일을 기억한다.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지호와 마주치자 그는 죄인처럼 얼굴을 숙인 채 그냥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강한 남자를 보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변명의 시도도 없었다. 미안해 라고 그가 목신 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나는 싱긋 웃었다. 미안한데 바꿀 수 있을까요? 지호 씨? 설명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없앨 수 있을까? 당신이 내 주위에 쌓았던 거짓말들, 미안해, 너와 그녀의 모습을 잊게 할 수 있을까? 대답 안 해, 사실. 저는 대답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는 몇 벌의 옷과 좋아하는 책들을 들고 그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갈지는 확실치 않지만 배신감에 짓눌리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나는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잠시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내가 돌아와. 나는 항상 여기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간단한 말은 저를 울음을 터뜨리고 쉽게 만들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이상 약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어머니 집에 있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와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는 항상 침착하고 예리하며 때로는 다소 냉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같았습니다. 작은 부엌은 식탁에서 아직 다 마시지 않은 커피 냄새로 비조받고 저는 할머니의 맞은편에 서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지호한테 태클을 걸었어? 그가 무슨 짓을 해서 그를 그렇게 버렸습니까? 할머니는 내가 들어본 어느 때보다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냈다. 저는 제가 5년 동안 배신당하고 거짓말을 견뎌온 그의 아내라고 생각해요. 나는 목소리를 떨지 않도록 다시 틀었다. 배신. 당신은 당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나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지 않았어. 나는 그녀에게 눈을 부릅뜨고 침착하려고 했으며 대답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그 침묵은 우리 사이의 공간의 칼과 같았습니다. 비밀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진아. 당신은 순진해요. 사랑 때문에 지호한테 온 것 같아요. 마음이 조여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모르죠. 그렇죠? 그녀는 지호의 어머니가 그에게 그녀와 결혼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아버지의 직업 모두 그녀의 계획 안에 있다. 나는 트럭에 치인 것 같은 느낌에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라고 나는 너무 작은 목소리로 내 자신을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완벽을 지향하도록 길러진 지호 같은 사람이 왜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나요? 그의 어머니는 이 관계의 경제적 이익을 보고 그녀를 그녀의 전략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호.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평생 해왔던 것처럼. 한 발짝 물러서니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내가 수년 동안 간직해온 기억의 조각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손 닿을 때마다, 웃을 때마다, 지호의 약속마다. 다 거짓일까요? 왜? 왜 이제서야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아,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지호를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하지만 최소한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신을 현혹하지는 마세요.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잘못이고 깨닫기 위해 너무 맹목적이어서 그녀도 잘못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엌에서 나와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집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호와 나의 사랑이 존재했다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체스 게임 속의 체스일까요?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니네 차가운 눈빛과 경멸의 찬 어조로 지호 어머니는 고통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진아,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를 받아들이기 위해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녀는 결코 지호에게 맞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의 말씀은 나를 침묵하게 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차가운 눈빛에서 약간의 진실된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본 것은 단지 무시뿐이었다.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죠. 목이 쉬면서요. 내 말은 라고 그녀가 제게 눈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지호는 우리 집안의 외아들이며 온 집안의 전통과 기대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녀는 평범한 소녀일 뿐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그녀의 가족의 명분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진아. 그녀는 결코 지호에게 완벽한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는 당신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왜 처음부터 제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다시 말을 꺼냈죠. 목소리가 쏟아지더군요. 왜 당신과 지호는 제가 이 결혼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나요?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 왜 내가 속해 있지도 않은 가족의 책임을 나에게 짊어지게 합니까?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가혹했다. 그녀는 그 당시 적합한 체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완벽한 가족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그녀는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다 부숴버리고 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울음을 터뜨리지 않도록 막았다. 저는 이 결혼이 비록 결점이 있더라도 사랑과 성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타개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물었다. 아니요, 당신들이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거짓된 토대 위에 구축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감히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지호 어머니는 순간 침묵했지만 눈에는 경멸의 빛이 감돌았다.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옳은 일을 하고 떠나세요. 지호에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할머니의 말이 내 마음속에 마지막 문을 쾅 닫는 소리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 예전에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만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 집을 떠날 때 나는 자존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이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물건일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지호는 내 앞에 서서 마치 잘못하다 들킨 아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어린애가 아니었고 그가 방금 고백한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라고 내가 묻자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스스로도 겁이 났다. 당신은 어쩔 수 없어요, 진아. 라고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내가 알기 전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결. 나는 다시 반복했고 쓴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빚을 감춰서.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만 숙이고 내 시선을 피했다. 이 부채가 얼마나 크죠? 라고 나는 물었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았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거의 1억 원. 가슴이 꽉 조여 방 안에 모든 공기가 바닥난 느낌이었다. 1억 원? 귀를 거의 안 믿으면서 속삭였다. 이 정도로 멀리 보낼 의도는 없었어. 진아, 라고 그는 내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듯 황급히 말했다. 당시 그의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임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서 제때에 갚을 수 없었다. 그래서 빚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지불할 수 없는 청구서,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한 밤이 모든 것이 이 일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조용히 해. 당신의 침묵이 답이에요. 나는 벌떡 일어서서 분노의 감정이 복받쳤다. 지호 씨,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나는 너에게 숨길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 검은 신용기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만약 우리가 돈을 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 것 같나요? 알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말을 끊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호 씨, 이건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둘의 삶이고 당신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너는 내 믿음을 파괴했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맞서야 할지 모르는 엄청난 짐을 내게 안겨주고 있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들을 막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빚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앞에 있는 남자 때문에 상실감을 느꼈다. 진아, 그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애썼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널 만지지 마, 라고 내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겼어요. 형이 말 안 한 게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눈빛에 후회가 가득했지만 그 후회는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 방은 조용하게 가라앉았고 벽에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다. 내게는 평온의 침묵이 아니라 파탄나는 관계의 침묵이다. 서랍을 하나씩 빼내면서 손이 떨리는 지호의 서류철 앞에 섰다. 며칠 전에 당신 지갑에서 찾은 차용증서가 저를 잠 못 자게 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업무용 서류, 계산서 몇 개, 엉망진창인 노트 몇 개만 들어있었다. 하지만 숨겨진 구석에서 또 다른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인쇄한 영수증들, 신용 블랙리스트와 거래표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내 믿음의 칼처럼 꽂혔다. 이 숫자들은 지호가 빌린 엄청난 부채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낸다. 그는 그 돈을 회사의 빚을 갚거나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거래는 그가 비싼 개인적인 시간에 돈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새 전자제품, 친구들과의 나들이, 심지어 그가 나에게 언급하지 않았던 호화로운 파티들까지도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다수도 전기요금 내고 우리가 궁핍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출을 줄이는데 허덕이는 동안 그는 아무런 부담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종이들이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들어와서 제 눈을 보았고 제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진아, 내가 설명할게. 그가 시작했지만 나는 끼어들었다. 설명, 지호 씨,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엄청난 빚을 숨겼는지 설명해? 아니면 왜 내가 이 가족을 파탄에서 지키기 위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돈을 써야 합니까? 그는 입을 다물고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본 것을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은 당신이 일 때문에 돈을 빌렸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말했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나에게 결코 알려주지 않은 것을 위해 당신 자신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호 씨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제 생각 안 나세요, 진아. 이렇게까지 멀리 보낼 의도는 없었어. 라고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냥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스트레스를 벗어라. 라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씁쓸한 웃음소리였다.
너는 어때? 저도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지만 맞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믿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한 팀이다. 하지만 당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나 자신만 신경 써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지호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후회를 감추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야? 나는 탁자에서 영수증을 집어들고 그의 앞에서 흔들었다. 그러면 이건 뭐야? 당신은 이 돈을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데 썼고 당신은 집세를 내기 위해 닭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해. 그는 모든 단어가 그를 떠난 것처럼 조용히 거기에 서 있었다. 대신이 아니라 이용당한 느낌인 내 마음에서 또 다른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단지 거짓말과 이기심을 되찾기 위해 이 관계의 모든 믿음, 사랑, 희생을 걸었다. 지호, 제가 말했죠. 제 목소리에는 지금 피곤함이 가득해요. 저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혼자 노력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눈은 붉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후회를 보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당신이 아무리 사과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날 지호의 낡은 서류철들을 뒤적거리도록 부추긴 게 뭔지 모르겠다. 영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이야기에 나오는 조각들이 결코 정말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혼란스러운 서류들 사이에 봉투에 담긴 오래된 출생증명서가 제 심장은 고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의 이름은 아이의 아버지가 적힌 부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리고 생일. 3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아직 행복했던 시절에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종이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진실은 이미 갈라져 있는 나의 믿음에 일격을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남아있는 모든 사랑의 끈을 끊는 치명적인 칼이다. 그날 밤 지호가 집에 왔을 때 나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다. 부인할 수 없는 비난처럼 출생신고서가 내 앞에 탁자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그가 들어와서는 내 눈빛을 보더니 곧 멈췄다. 나는 그가 종이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서 혼란과 공포를 분명히 보았다. 진아. 설명해 주세요. 설명. 하고 잘라 말하고는 목소리를 차갑게 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려고요? 지호 씨? 우리가 아직 부부인 동안 사생아를 낳았다고? 아니면 내가 진실을 알 수 없는 바보처럼 수년 동안 너에게 이것을 숨겼을까? 그는 고개를 숙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화나게 할 뿐이다. 그녀는 누구죠? 라고 물었더니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를 갖기 위해 당신을 배신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진아, 이거. 이 일은 오래전에 끝났다. 고 그가 속삭였다. 끝날까요? 하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소리였죠. 지호씨, 어떻게 하면 바로 있는데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는 수년 동안 너에게 진실을 숨겼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나는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그는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고 설득력이 없었다.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나요? 라고 반복했죠. 마치 제 안에 모든 것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아이를 숨기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눈은 후회로 가득 찼지만 후회는 진실을 지울 수 없었다. 진아, 라고 그가 내게 다가오려고 애쓰며 말했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아이는 우리 사이에 변함이 없어요. 사랑해. 나는 물러서서 마치 그가 완전히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서 멀리했다. 사랑해? 라고 나는 반복했고
내 목소리는 쓰라렸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수년 동안 너에게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호 씨,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은 그 반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어요. 나는 그의 배신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출생 증명서를 들고 그를 남겨두고 방에서 나왔다. 내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우리 사이에 만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제 자존심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말과 대신에 휩싸이지 않는 삶이죠.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눈을 부릅뜨고 지호를 바라보았다. 방은 무거운 침묵으로 잠겨 있었고 벽에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갈등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에 보이는 후회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다. 그럼 말씀하세요. 라고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침착했다.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 듣고 싶어요. 지호.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시선을 피했다. 진아, 넌 이해해야 해.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선택 없음,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날 배신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 결혼을 거짓말로 바꿀 때?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그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우리 결혼은 애당초 그것은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네, 당신을 사랑하지만 가족도 생각해야 해요. 그의 가족은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나랑 결혼하는 게 가족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득해 주셨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무슨 뜻이야? 라고 나는 내 귀를 거의 믿지 않고 속삭였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야. 라고 그는 서둘러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심지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너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 진아.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당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즐거운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깊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려는 듯 쓰라리고 아팠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의 결혼이 당신 가족의 재정 저약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차갑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려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건 실수였어, 라고 그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결코 너를 다치게 할 생각이 없다. 그냥 한번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한 적이 없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인가? 라고 저는 반복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길 바라니, 지호야, 넌 날 믿었던 모든 걸 타개했어.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은 간청으로 가득 찼다. 진아,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그런데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해. 사랑해. 라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만약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나는 당신을 대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당신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내 가족 계획의 채수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호 씨, 제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나는 방금 큰 짐을 벗은 것 같은 기분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은 고통으로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이게 끝이에요. 지호씨, 라고 차분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참았어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다. 거짓말과 배신에 휩싸이지 않는 삶. 나는 그가 직접 파괴한 후회와 결혼의 파편들과 함께 그를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방에서 나왔다. 시댁 식구들의 으슥한 응접실에서 지호 엄마 맞은편에 앉았을 때 내 안의 분노가 타오르는 은은한 불길 같았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냉정함과 권위, 나를 굴복시키려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았다. 진아, 라고 그녀는 시작하며 침착하면서도 통제력이 있는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아내의 책임이 남편과 짐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빚은 지호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집안의 문제다. 그리고 며느리로서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 빚은 지호의 결정이다. 그는 나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녀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라고 그녀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결혼은 단지 사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 집에 들어가기로 선택했고 그것은 지호의 실수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싱긋 웃었지만 그것은 씁쓸한 미소였다. 저는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부인. 배신, 거짓말, 지호가 입힌 상처도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계속 치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얼굴에 불만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진아, 잘 생각해야 해. 그녀가 떠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명예,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겪게 될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예, 시큰둥한 목소리로 한 글자씩 강조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해 사랑이 없는 결혼에 관여한 가족의 명예에 대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빚을 숨기고 있던 가족인데 이제 그녀는 내가 그를 대신 갚기를 원합니까? 그 명예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인가요? 할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할머니는 마음대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아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내가 돌려받은 것은 배신과 이용뿐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지호의 빚을 갚지 않겠다. 그것은 그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족의 통제를 계속 견뎌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틀렸다. 나는 방을 떠났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지호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봐요. 할머니의 눈빛은 내가 말하려던 모든 핑계를 태워버릴 것 같았다. 남편의 가족의 작은 거실은 이제 비난과 상처의 전쟁터가 되었다. 당신은 정말 가족을 지킬 줄 몰라요. 라고 그녀는 내 자존심의 칼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찡그렸다.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고 남편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고 가족을 생각할 줄 모르면 당신은 무슨 가치가 있나요? 지호를 떠나서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손을 꼭 잡고 모욕적인 말에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가족을 지킬 줄 모른다고 하셨나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저는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신을 무시하고 거짓을 참고 지호를 위해 자기 희생까지 했다. 하지만 제가 얻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사생아인 나에게 숨긴 엄청난 빚과 이 가족의 이용. 할머니는 내가 다 말하게 하지 않았다. 다른 여성들은 그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내는 용서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당신은요? 그녀는 탄만하고 책임을 회피할 뿐이다. 그녀는 지호를 생각하지 않고 이 가족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다. 명예라고 나는 강조했고 내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람 없는 결혼에 강요했을 때 이 가족의 명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호가 그 세월 동안 나를 속였을 때 그 명예는 어디에 있었을까? 자, 제가 저지르지 않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건가요? 제가 더 많은 희생을 하길 바라세요? 그럼 계속 무시되고 계속 이용당하나요?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고 눈빛은 판단력이 가득했다. 진아, 자신을 돌아봐야 해. 그녀가 충분히 착했다면, 그녀가 진정한 아내였다면 지호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밀어냈다. 이 가족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뜨린 것은 바로 그녀이다.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아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나를 쓰러뜨리지 않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니 자제력이 모두 사라진 느낌이었다. 아닙니다, 부인.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튼튼합니다. 지호가 나를 대신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나는 그가 빚을 숨겼거나 이 가족이 나를 이용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내가 저지르지 않은 실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 결혼은 끝났고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화가 잔뜩 나고 무기력한 눈빛으로 서 있는 지호 어머니를 뒤로 하고 돌아서 걸어갔다. 등 뒤로 문을 닫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가슴 가득히 안도감이 느껴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갇힌 기분이 들지 않았다. 처음으로 저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지호 씨와의 마지막 대화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고 지호 씨가 적어도 우리 결혼에서 뭔가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간직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내 앞에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공허했다. 내가 사랑했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당신은 이혼에 동의해요 라고 그가 말하는데 마치 우리가 둘 다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우리 둘 다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슬픔, 후회, 심지어 분노 등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냉정한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요. 그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의 전부인가요? 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또 무슨 할 말이 있니? 라고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감정이 없다. 사실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정하기 싫어서.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나는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다 증발된 것처럼 느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고 나는 속삭였다. 왜 당신은 모든 것을 이렇게 오래 두었나요? 왜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게 만들어요? 그는 씩 웃었으나 그것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다. 내 스스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진아. 내가 하기로 선택한 것을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이 그 결정을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용서요? 저는 반복했습니다. 제 귀를 거의 믿지 않았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야? 널 배신하고 숨겼고 날 이용했고 지금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넌 절대 이해 못하지. 그렇지? 라고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노력했어, 진아. 하지만 당신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둘 다 가는 게 좋겠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것들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 같고 사랑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나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이혼 절차가 끝난 지 몇 주 만에 지호가 사생활을 낳은 전 애인에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이미 산산조각난 나의 자존심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마도 그의 마음 어느 작은 구석에 그가 여전히 나를 위해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나는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당신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며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기 전에 임시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마치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파편들 사이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다. 지호가 내 믿음을 파괴했을 수도 있지만 내 미래도 파괴하게 놔둘 순 없어. 나는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지호의 거짓말과 배신이 점차 폭로된 후 5년 동안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에 대해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끝없는 의심이 나를 둘러싸고 탈출구가 없는 폭풍우처럼. 그때 나는 결혼을 만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그와 그의 가족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찾은 모든 단서는 어두운 그림 속의 조각들과 같았습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발견한 오래된 기사는 지호씨 가족의 회사와 관련된 스캔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가짜 부동산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록 이 사건이 정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재계에서 지호 일가의 이미지는 심하게 더럽혀졌다. 포럼에서 지호씨 가족과 신용불량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암시적인 글과 같은 다른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회사가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파트너를 강요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는 비난이 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등줄기를 타고 달리는 한기를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궁금하게 했다. 지호는 이 행동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당신은 단지 가족의 희생자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능탄한 음모에 가담했습니까? 나는 그가 일에 대해 나에게 숨겼던 모든 시간, 그가 결코 공유하지 않았던 비밀들을 기억한다. 뜻밖의 출장과 의미심장한 전화 모두. 이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무심코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한 남자를 보여주는 조각들이다. 이번에 찾아낸 증거로 지호와 대면하기로 했다. 내가 기사와 서류를 꺼내자 그는 동상처럼 차가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이걸 뭘 알아요? 지호 씨? 제가 물었죠. 떨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요. 과거를 파헤치지 마세요. 라고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 고들받아 쳤더니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믿어주길 바라지만 내가 보는 건 거짓과 은폐뿐이야. 모든 가정에는 고유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나는 나의 모든 한계가 깨진 것처럼 느끼며 벌떡 일어났다. 지호 씨, 저는 당신을 믿고 이 결혼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침묵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했다. 지호 가족에 대한 비밀은 충격 그 이상이다. 그것들은 내가 환상의 결혼 생활을 했다는 증거이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남자는 개인적인 거짓말로 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탐욕과 조작으로 모든 가치가 뒤틀린 가정으로 나를 끌어들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고 생각에 잠겨 머리를 고이었다. 나는 지호와의 삶도 그의 가족과의 삶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단순한 파탄난 결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믿었던 꿈의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혼 후 며칠은 나에게 혼란스러운 시간의 연속이다. 지호와 그의 가족을 떠나보냈지만 그들이 내게 남긴 상처는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다. 나는 자유로움이 나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피로감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증상이 계속 반복되자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임신 테스트를 샀는데 몇 분 후에 빨간 선 2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막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마치 발 아래의 딴이 꺼진 것 같았다. 임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나는 주저앉았고 잡념이 마음을 잠식했다. 이 아이는 지호의 아이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확실히 안다. 이혼 전 출장 중 지호와의 결혼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동료에게 마음이 약한 순간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답답한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가질 건가요? 말 건가요? 간직한다면 나 자신이 아직 방황하는 동안 싱글맘이 될 때 미래에 직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가장 친한 친구 현주 씨와 이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있었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잘 생각해야 돼. 진아, 현주가, 이것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아이는 너의 일부야.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훨씬 더 복잡해질 거예요. 라고 나는 눈물을 뺨에 흘리며 대답했다. 지호와의 결혼으로 너무 많이 참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현주가 내 손을 잡자 눈빛에 동정심이 가득했다. 진아, 넌 생각보다 강해. 하지만 이 결정은 너의 몫이다. 내가 뭘 선택하든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모순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 결정이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심지어 내 임신 소식이 가족과 친구 사이에 새어나왔을 때도 격렬한 논쟁거리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모든 속박과 책임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아이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제 인생을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나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기꺼이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작은 아파트의 거울 앞에 앉아 배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 불확실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회의 압력이나 주변의 조언 때문이 아니라 저와 제 아이가 제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